안녕하세요.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상미입니다. 여러분은 2019년 새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평소 꾸준히 해오던 것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차근차근 준비 잘하셔서 올 한 해 모두 다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소상공인 방송에서도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씨. 제목부터 참 친근하죠? 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크고 작은 소식들, 또 주요 핵심 정책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 담당관 박용순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함께 뛰는 준기 씨라고 하니까 배우 송중기 씨가 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배우 송중기 씨보다도 훨씬 더 멋지신 분이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쁩니다. 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중소벤처기업부 어떤 곳인지 먼저 부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부서입니다. 네. 저희는 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창업벤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금, 인력, 판로,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지원군, 또 네. 수호천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불리면 영광입니다.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려면 사실 뭐니 해도 예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곳이 바로 그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1년 그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그만큼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네.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3천억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1조 4천억이 늘은 예산입니다. 네, 역대 최고 증가율. 네, 최대 규모. 맞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네. 수치가 크다는 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두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중기부 예산이 15.9%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 재정 증가율이 9.5%니까 거의 6%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 정말 큰 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저희 중소기업청을 다 포함해서도 가장 크게 증가를 한 거고요. 네. 이렇게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일자리 분야와 혁신 성장 동력 분야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창업벤처 분야와 좀 요즘에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중기부의 2019년의 첫 시작, 아주 출발이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베스트 4. 자, 바로 그 첫 번째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저 역시도 좀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요. 스마트 공장, 어떤 사업인가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 핵심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고객이 어떤 제품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예.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자동차 부품의 어떤 불량을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손으로 불량률을 기록을 한다. 이러면은 사람도 피곤하고 불량률에 대한 분석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자동화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불량률을 그 MES라는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은 어떤 불량률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사람 대신 기계들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불량률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뒷받침해줄 예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공장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에 한 1,300억 규모였는데 올해는 2.5배 이상 늘어갔고 3천억 이상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산을 갖고 스마트 공장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 지원도 하고 이미 도입한 기업들은 그 스마트 공장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 운영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인력 교육 예산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처음 도입하시는 기업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시범 공장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는 시범 공장 구축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핵심 사업입니다. 바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인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공통적으로 애로를 말씀하시는 게 인력 분야입니다. 그 근로자를 뽑기도 힘들고 뽑아도 한 자리에 계속 잡아두기가 힘들다. 예.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요. 그 인력 유치도 좀 쉽게 하고 그다음에 장기 근속을 좀 유도하게끔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 네. 올해 한 4만 명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청년 재직자, 네.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가 일단 대상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매월 12만 원씩 5년을 돈을 납부를 합니다. 일종의 적금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5년 뒤면 이게 72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정부와 사업주가 돈을 더 보태줍니다. 그래서 720만 원을 납부를 했지만은 5년 뒤에 돌려받는 돈은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네. 720만 원인데 돌려받을 땐 3천만 원이면 거의 뭐 요술 항아리 정도이고 예.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19 중기부 핵심 사업 베스트 4. 이번엔 세 번째 핵심 사업을 들여다볼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뭐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네, 내수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시고요. 네. 요즘에 그 유통이나 소비 행태를 보면은 대형마트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워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46% 정도 늘려갖고 올해 한 7,600억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네. 이런 지원에는 일단 창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폐업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폐업을 할 때 폐업 정리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업하신 분들이 실제로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할 때 네. 이런 재기 지원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온누리 상품권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온누리 상품권을 올해 2조 원 정도 발행할 계획인데 이 발행 비용도 들어가 있고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시장의 화재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맞아요. 예, 화재 안전시설 구축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래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 예, 제로페이에 대한 예산도 들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인 자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분들을 위한 그 융자금 빌려드리는 돈 2조 원도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 중기부 핵심 사업 베스트 4 마지막 핵심 사업입니다. 창업 벤처 분야인데요. 이 예산 증액의 폭이 굉장히 아까 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창업 벤처 분야가 작년에 비해서 한 36% 정도 늘어갔고 올해 네. 한 8,800억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이 8,800억 안에는 그 창업 단계별로, 그러니까 창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초기에 있는 분들, 창업하고 3년 좀 지나고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제가 만약에 처음 창업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시제품 제작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예, 기술 개발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최대 한도는 한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아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바우처 형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가들,
이분들은 아무래도 사업화, 마케팅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창업하신 분들은 중기부 창업 지원 사업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예산 덕분에 아무래도 소규모 스타트업들도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저희가 그 창업 벤처 쪽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네네. 지금 저희 정부에서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맞아요. 창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제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사실은 창업 분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먹고 살 거리, 혁신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커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됐을 텐데요. 꼭 이것만큼은 짚어드려야겠다 하는 예산이 있다면요? 저희 중기부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들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스타트업 파크, 또 하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입니다. 네. 먼저 그 스타트업 파크는 저희가 어떤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요. 그 공간 안에 창업자, 또 창업자들에게 투자하는 투자자,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고급 기술 인력들, 이분들을 좀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저희 소공인들이 어떤 한 공간에서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술 개발도 하고 시제품 제작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공간에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집적된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사업 다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아무리 뭐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갖고는 지금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 분야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좀 조성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정말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뭐 첫 해라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금방 흘러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 앞으로 저희 중기부의 과장들이 나와서 개별적인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주제로 해갖고 2회가 좀 걱정이 되고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했고요.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다음 나오는 그 사업 담당 과정들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살림꾼으로서 앞으로의 뭐 각오나 계획 있으시다면요? 그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항상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족함이 없는지 저희가 그 세밀하게 살펴갖고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의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D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